안녕하세요. 화학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원자 모형,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설명을 하기 전에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 과학 생각은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는 연속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흑체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외선 파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즉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이동을 한다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흑체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에너지 관계 도표를 해석하는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실선은 고전 역학, 즉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 부분인데 실제 관측한 결과는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X축에서 왼쪽, 즉 파장이 짧은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고전역학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라는 과학자가 양자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에너지가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 도표를 해석을 해 보았더니 실제로 잘 맞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되었고 이 과학적 생각의 변화 때문에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자동차가 많이 이동하는 부분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불빛 표시가 조금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 자동차가 많이 다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동한 자동차의 운동량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전자도 정확하게 운동량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면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경계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가 90%가 되는 위치, 이 위치를 경계면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오비탈 또는 궤도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오비탈에서는 전자를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양자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양자수는 주가 되는 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 값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이 n값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양자수가 1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 전자껍질, 주양자수가 2면 두 번째 전자껍질, 주양자수가 3이면 세 번째 전자껍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껍질이 많아지니까 전자껍질이 많으면 당연히 크기가 커지겠죠. 역시 오비탈의 크기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핵에서부터 거리가 먼 전자껍질에 전자가 위치할 때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양자수는 우리가 L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L값은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L값이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 D오비탈, 3이면 F오비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도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 모두 다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S오비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비탈은 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전자가 평면상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X, Y, G축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축이 만나는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습니다. 즉 이것을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면 방향에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오비탈은 아령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P오비탈은 X, Y, G 이 세 가지 축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S오비탈과 다른 점은 원점의 같은 거리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것을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오비탈은 X, Y, G축 이 세 축 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지수는 세 가지가 있고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축에 P오비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세 가지 축에 모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P오비탈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양자수에 따른 부양자수의 개수, 종류를 표시를 해보면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만큼 오비탈이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양자수가 1이면 한 종류의 오비탈, 주양자수가 2면 두 종류의 오비탈, 주양자수가 3이면 세 종류의 오비탈, 주양자수가 4면 네 종류의 오비탈. 그래서 S, P, D, F 이 순서대로 주양자수에 맞게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양자수에 따라서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주양자수 1, 2, 3, 4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s 오비탈도 존재하고 p 오비탈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오비탈의 주 양자수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이것은 각 해당 주양자수를 오비탈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즉, 주양자수가 1인 s 오비탈은 1s 오비탈,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고, 얘네들은 2s, 2p 오비탈, 주양자수가 3이면 세 종류의 오비탈이 있고 3s, 3p, 3d 오비탈, 주양자수가 4면 네 종류의 오비탈이 있고 4s, 4p, 4d, 4f 오비탈.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